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8분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미국의 군함 건조, 한국에서 군함 건조하는 뭐 그런 것 등등 해서 25%의 관세를 무기로 패키지 딜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대미 수출력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를 내주고 그 25% 관세를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겼고 또 도전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이게 맞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국 간첩이 급증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중국에 무비자 입국하게 되어서 편하게 되어서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중국 가서 실종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실종. 중국 갔는데 왜 실종됩니까? 여행 갔는데 왜 실종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우리 또 외교 당국, 그리고 언론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실종당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상황인지 언론에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의 현안을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상을 잘하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만 협상을 못하면 대한민국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관세와 산업,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한국의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그건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라며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 라며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한국과의 패키지 딜을 원한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25%의 관세를 트리거로 한미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관세와 무역, 경제협력, 공급망 재편은 물론 미 해군 건함사업협력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파기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론 한국 국방 예산의 증액과 역할 확대 요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요구 조건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국제 블록에 계속 머무른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국익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압박,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이제 전화통화를 나눴죠. 그동안은 통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통화를 안 했다가 이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통수권자니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권한대행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2달 동안은 한덕수 대행이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통수권자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탄핵을 또 안 당한다면. 그래서 이제 통화가 성사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경영하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통화해서 원스톱 쇼핑 하기로 했다. 원스톱 쇼핑.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을 지금 너무 적게 내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한국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지금 1조 5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매년 물가 인상분에 맞추어서 주기로 하는 5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 그거는 의미 없다. 그걸 뭐 협의했으니까 그건 빼고 이야기 의미 없다.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세 25%를 내고 싶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관세 25%를 내지 않고 싶으면 또는 줄이고 싶으면 협상 여하에 따라서 이걸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15로 만들 수도 있고 1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협상에 따라서죠. 아니면 그대로 25%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LNG도 뭐 중동에서 계속 사오는데 그 미국에 사라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제 다가오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부처 예산은 대부분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국방 예산만은 대폭 올리겠다고 또 선언했어요. 올해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방 예산이 올해 거죠.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8,953억 달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1조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10% 이상 국방 예산 증액시키겠다 이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1조 달러 같으면 미국을 천조국 그러는데 천조국이 아니라 이제는 1,500조국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이 안보 정책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 4% 물가 인상분조차도 안 되는 뭐 그런 국방 예산을 올리고 있으니까 니들 대폭 올려 이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군함 건조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방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기를 많이 산다라는 말이 되고 우리 한국에 또 도움되는 건 뭐냐 바로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해군력 유지죠. 상대적 우위 유지를 원하는 건데 지금 그대로 추세가면 추월당하겠죠. 그걸 이제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미국은 조선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에 이 일감을 준다. 일본도 조선 능력이 좋은데 문제는 일본은 자기네들 군비 증강하는 거 쳐낼 것도 지금 사실은 좀 버겁다. 그래서 한국이 여유로우니까 한국에서 해라. 근데 좀 싸게 해라. 또 이 말이 또 반드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싸게 하든 뭐 하든 이익은 우리에게 올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이거는 뭐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패키지 딜 하자라고 하는 이게 잭팟이 될지 아니면 리스크가 될지 이건 한국의 몫인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2달 동안 이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 협상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워낙 큰 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는 친중이야 또는 균형 외교야 이런 소리 시진핑도 균형 외교를 원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블록화됐어요. 야,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확실하게 해. 이제는 박쥐 안 통해.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동북아 균형자예요. 웃기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되면 양쪽에 전부 다 그냥 몰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미국 봤을 때 중국을 선택할 것 같은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는 25% 관세에다가 이들은 중국하고 비슷하잖아. 30% 더 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또 좌파를 지지하시는 우리 국민들 또 노동자들께서도 내 생계와 직접 연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 방공작전의 핵심 거점인 수원 공군기지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공안의 아들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한미연합훈련 시점에 맞추어 수도권 내 미군 기지들을 돌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간첩활동이지만 국내 법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기지와 전투기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수도권의 다른 군사기지들에서도 정찰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기지와 이곳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수원 외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 제51 전투비행단에 주둔하는 오산기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 F-35가 배치되어 있는 청주기지 등에도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미군 자산이 전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시즌에 맞추어 국내에 입국했다는 점인데요. 훈련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고 이들은 3월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수원과 오산, 평택, 청주 등의 군사기지를 정찰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중국인 미성년자가 국내에서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나서서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피의자들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경미한 처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부터 간첩죄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중국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고교생까지 보내 대놓고 간첩활동을 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수원기지입니다. 수원기지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바로 그냥 활주로 옆에 있습니다. F5가 지금 운영되는 곳이죠. 그리고 청주 기지에 있던 F5 팬텀이 이동해서 배치가 되어 있던 곳인데 또 팬텀은 다 또 퇴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기지에 있는 뭐 FA-50 또는 KF-16 뭐 이런 전투기들이 또 임시적으로 또 이동해서 전개했다가 가고 하는 그런 기지인데 여기를 정찰하다가 걸렸어요. 수원기지 정문인데 수원 화성처럼 이렇게 꾸며 놓았어요. 여기에 뜨는 이제 전투기 이착륙하는 모습을 찍고 그랬는데 근데 잡아가서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오산기지, 평택기지, 우리 F-35 운영하는 청주기지 다 다녔던 겁니다. 다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민주당이 원래는 간첩죄, 외국인도 이제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고 다른 제3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뭔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간첩죄로 규정하려고 했던 그 법안을 원래 민주당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갑자기 안 돼 라고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왜 막았을까요? 아니, 중국은 반간첩법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든지 구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뭐 중국은 또 그렇다 치고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동맹이든 또는 그냥 우방국이든 아니면 뭐 대면대면한 국가든 적국이든 또는 적성국이든 간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모든 국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또는 안보 아니라 경제 관련한 핵심 정보를 취득하려고 불법적으로 취득하려고 한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걸 왜 막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다음 소식은 더 황당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작한다고 밝혀 그 의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반간첩법 등을 적용해 한국인들을 무차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우리 국민의 사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교 당국이 중국을 방문했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 내 우리 국민 연락 두절 관련 안전공지라는 제목하의 공지문을 내고 최근 공관에 접수되는 연락 두절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 몇 건을 소개했습니다. 영사관은 최근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공관에 국내 가족 등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사관은 연락 두절 신고의 경우 국내 연고자가 당관 관할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숙소나 동행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면서도 공관 관할지에서 여행이나 출장 등 장단기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사전에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영문 성명, 현지 숙소명, 동행인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공지했습니다. 영사관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시행 중인 반간첩법인데요. 중국은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면 외국인들의 신체를 강제 수색하는 것은 물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3년 12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적의 50대 남성이 영장 없이 피랍돼 호텔에 장기간 구금된 사례도 최근 보고됐는데요. 해당 사건은 국내에도 보도됐지만 정부와 정치권, 주류 언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대로 묻혔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국내 기업인들의 중국행을 유도하고 중국 관광을 장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도대체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중국에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 총영사관이 중국 내 우리 국민 연락 두절 관련 안전공지라는 것을 4월 3일 공지했어요. 아무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공지가 나왔는데, 자, 이게 사례 1, 상하이에 출장 간 부친, 아버지가 연락 두절됐대요. 또 사례 2, 상하이에 출장 간 남자친구 연락 두절. 사례 3, 상하이에 여행 간 친구 연락 두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그런데 뭐 자기네들이 확인해 보니까 연락이 두절됐는데 알고 보니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숙소라든지 뭐 현지 연락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돼서 빚어진 사례다. 그렇지만 조심하라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 부부간에 동반 안 하고 또는 가족들 동반 안 하고 혼자 여행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그럴 경우에 내가 1박은 어디서 하고 여기는 무슨 호텔이고 그 호텔 전화번호는 뭐고 다 알려줍니까? 또 내가 갔더니 가이드 전화번호는 뭐고 다 알려줍니까? 저는 제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종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 현지 동행인 연락처, 가이드 연락처 알려줘라 이거죠. 그리고 현지 숙소, 내가 오늘 무슨 호텔에 잔다. 그리고 몇 호실이다. 이런 거 어디 여행 가서 평생 알려줘 본 적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 여행 가는 게 위험하다. 실종자가 늘어나는데 아니 어디 잡혀가가지고 무슨 뭐 마취 주사 맞고 눈 떠보니까 무슨 뭐 간이다 쓸개다 다 떨어지고 없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언론도 보도 안 하고 정치권도 가만히 있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 몇 달 전에 우리 교민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인데 새벽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집에 속옷 입고 잠자고 있다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영장 없이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다가 한 6개월 정도 구금해 놨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죄를 짜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가버렸는데 KBS 한번 보도했는데 그러고는 말았어요. 아무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왜 우리 국민을 이런 식으로 납치한 거냐.
라고 항의도 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왜 중국 앞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중 경제 협력 교류에다 뭐다 하면서 뭐 인천 뭐 또 호남 이런 지자체에서는 그냥 중국으로 어떻게든 많이 보내려고 지금도 중국 관련한 지원을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면 그냥 기술이다 보다 탈탈 털리고 쫓겨나 버리는데 미국은 공급망 이제 중국과는 관계 끊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든 언론들 도대체 중국이 광고비를 얼마나 받아먹길래 그런 것인지 중국의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조차 되지 않는 대학교들 중국의 광고가 없으면 운영조차 되지 않는 언론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당선이 안 되는 정치인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